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리는요. 어쩌서 일단 들어보시죠.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외면하고 정쟁국회, 방탄국회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할 때다 하는 것을. 경찰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김 후보의 휴대폰과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 목소리, 장제원 대변인 목소리였죠.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는 오늘도 안 풀린 거죠.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뭐 물밑 협상도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야당끼리만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진행했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랬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야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뭐 우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지금 뭐 들은 소리는 추미애 대표와 장제원 대변인 목소리였는데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 또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뭘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뭐 이 얘기를 한 건데요. 하하. 의원총회에서 성역 없는 특검이 돼야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김경수 의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경찰, 검찰 다 특검 수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여당은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대선 불복이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럼 추경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좀 미묘한데요. 유승민 대표는 추경 3조 원 지금 중에 공무원 일자리와 관계된 2조는 삭감해야 된다. 그러나 고용위기 지역 지원에 대한 것은 일단 동의할 수 있다. 이건 심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퇴 처리 이것도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민생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협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하. 그래서 어쨌든 추경 일부만 일단 심의를 시작하는 선에서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은 뭡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는 11일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게 이제 종료되는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특검과 추경의 동시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처리 일자를 재조정하는 것, 그리고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은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협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은 계속되나요? 오늘이 단식 7일째인데 뭐 건강이 악화돼서 119 구급차도 왔는데 후송을 거부했다. 그리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뭐 나오고 있고요. 이 국회 의무실장이 직접 가서 건강을 체크했는데 심실성 부정맥이 올 수 있다라면서 입원을 권유했거든요. 근데 계속 한사코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드루킹 관련 경찰 수사 속보도 좀 정리해 주죠. 경찰이 드루킹 측근에게 압수수색한 USB에서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김경수 의원에게 2,700여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이제 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내역들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죠. 예. 여기에 이제 뭐 세액공제를 받아라 이러저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공모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후원에 전달을 했거나 아니면 경공모 자금을 개별 후원으로 가장해서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개별 입금을 회원들에게 뭐 독려했다 이런 정도면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일단 김경수 의원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또 그 댓글 활동이 대선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도 일단 밝혀졌죠? 앞서 말씀드린 US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에 대한 댓글 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또 경공모 메신저 대화방에 회원들이 댓글 활동 결과를 이 드루킹이나 또는 이제 카페 운영진 등에게 보고한 내용들도 쭉 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요. 경찰은 이 댓글들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상대로 좀 압수수색을 진행을 해서 전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속보가 나와서 인터넷 공간이 술렁였는데요. 참 큰일 났나? 뭐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 다행히 뭐 4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수일 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진료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한 결과이다. 사전 협의 끝에 오늘 진료일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예정돼 있었던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왜 간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허리 디스크와 발가락 부상 등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근에 또 악화됐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경우에 페이스북에 지난달 16일에 쓴 글을 보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1시간 동안 서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앉지를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다라면서 좀 붕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병원 치료를 정확히 받아야죠, 이건. 그렇죠. 네.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7일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나왔는데 본인은 항소를 안 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한 상황이죠. 현재 서울고법 형사 4부에 배당된 상태인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몸도 아프다고 지금 하니까 계속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은 없어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 조서를 비롯해서 각종 증거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증거 자체는 인정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변호인은 이 증거에 동의하지 말자 이렇게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증인들이 대부분 같이 일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 불러서 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하게 되는데 그건 금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증거를 인정하자고 했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라도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증인을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뭐 설명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가 그 예상하지 못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측근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다음 뉴스요. 이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성폭행은 아닙니다. 진위 여부는 만일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윤택 씨 목소리인데요. 오래전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기자회견할 때 상황이고요. 예. 오늘 이윤택 전 연희당 거리집회 예술감독 측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이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는 자리인데 이윤택 씨가 녹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윤택 씨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2010년 7월부터 6년여간 여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서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오늘 공판기일 재판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나왔어요? 이윤택 씨 본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한 발언만 했고요. 대부분 변호인이 좀 주도를 했는데 합숙훈련을 하다 보면 몸이 상당히 피곤해진다. 암만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배우의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댔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택 씨 본인의 어떤 독특한 연기 치료 방법의 하나이고 당시에도 모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뉴스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뭐 죄를 달게 받겠다더니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것은 너무하다라면서 좀 비난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5일 날 공판 준비 기일이 한 차례 더 진행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뉴스요. 오늘 20대 남성이 충남 천안에서 119 구급 차량을 훔쳐서 도심을 질주한 사건 화제인데요. 예. 사건 당시 119 구급차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70대 여성이 대기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 구급대원 3명이 응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후에 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 열쇠를 꽂아놓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 상황에서 범인이 갑자기 구급차를 훔쳐서 달아나서 병원에서 2.2km 떨어진 장소에서 붙잡혔다라는 것이죠. 뭐 혹시 교통사고 같은 건 안 났어요? 이게 현장 영상을 보면은 범인이 구급차를 뭐 사람이 많은 골목에 세워놓고 뭐 올랐다 뛴다든지 이런 좀 위협적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급차를 몰아서 정말 일촉즉발이다, 정말 무시무시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이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2명이 이제 경상을 입었는데 뭐 큰 어떤 잘못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답니까? 범인은 평소 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 자신의 아버지와 병원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병행을 저지른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좀 범인의 범행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구급차 관리에 더 만전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범인에게 이렇게 구급차가 쉽게 탈취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뭐 워낙 응급한 상황이라 환자 응급실로 옮기려나 그랬다 하더라도 열쇠는 빼서 가져가야 될죠. 맞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